고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이건 고려가 유난히 약했다거나 고려가 막 국방이 아주 그냥 거지 같아서 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제 정세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 고려가 만들어진 10세기잖아요. 이 10세기부터 시작해서 고려가 멸망하는 이 14세기까지를 보면요. 중국이 굉장히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시기예요. 예, 이때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요라고도 하고 거란이라고도 하고요. 예, 서하라는 나라도 있고요. 금이라는 나라도 존재하고요. 끝판왕인 원나라, 몽골까지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흥기했다가 멸망했다가 지들끼리 뭐 찍고 까불고 싸우고 했다가 그런 역사들을 거치게 돼요. 그게 중국까지 딱 울타리 쳐놓고 여기서만 하는 거야. 우리는 중국사니까 여기서만 싸우는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결국엔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혹은 중국의 한족의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이 고려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이름으로? 침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대외관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주인공이에요. 역시 고려의 정치사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2023학년도 역시 수능에도 몽골이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10세기에서 11세기 이제 고려가 막 체제를 정비하고 좀 해볼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중앙에 문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공고한 사회가 딱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종 때, 뭐 목종, 현종 때 이렇게 쫙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요 시기에 10세기에서 11세기에 저 중국에서 엄청나게 센 애들이 확 다크호스로 급부상해요. 이미 한번 얘기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발해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했어요. 누구한테 멸망했다라고 했느냐? 거란한테 멸망했다고 했거든요. 얘네가 916년에 이미 나라를 만들고요. 이쪽 동네에서 꽤 짱짱하게 센 나라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이들이 결국엔 요 남쪽에 중국의 송나라가 있고 여기에 고려가 있는 요 상황에서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몇 번이나 침략하느냐? 3번이나 침략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와 거란, 지금 KBS에서 고려와 거란의 이 전쟁 이야기를 사극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기도 했는데 고려에 이제 거란이 침략을 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침략을 하고요. 1차, 2차, 3차예요. 특히 여기서 선생님이 보라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은요.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오거든요. 이때 고려는 원래는 조정에서 그냥 땅을 떼주고 거란과 어떻게든 강화협상을 맺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고려의 문신 서희가 나서게 됩니다. 지금 거란이 고려랑 전면전을 펼칠 생각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만나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을 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거란 니네 송을 견제하면서 우리랑 잘 지내보고 싶은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너희랑 뭔가 교류하려면 가야 되는데 압록강 유역의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네. 거기 여진애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갈래야 갈 수가 없네. 그 땅이 우리 땅이면 너희랑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데 점점점. 그래서 실제로 거란이 압록강 유역의 6개 지역을 고려한테 줍니다. 이게 거란의 1차 침입 때의 대단한 성과예요. 그리고 나서도 고려가 사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2차 때는 제대로 침략해요. 왕도 막 피난해요. 하지만 이때도 완벽하게 막 진짜 뭐 복속을 시키냐? 그렇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실제로 고려군이 또 거란을 물리치게 되면서 실제 이 당시의 상황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거란, 고려, 송나라 이 3개가 한 11세기에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거란의 침략이고요.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한 뒤에 고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수도인 개성에 나성을 세우고요. 천리장성을 세워서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요 100여 년의 시간 중인 요 시기 중에 13세기에
13세기는 1200년대를 얘기하거든요. 1200년대, 1231년에 정확하게 몽골이 고려를 처음 침략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신집권자들은 대단히 놀래요. 이때 몽골은 우구데이 칸이라고 하는 자가 지배할 때인데 이들이 쳐들어와요. 엄청 세요. 우와,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세구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달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가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1232년에 자신들의 수도를 고려가 개경해서 어디로 옮겨버리느냐. 예, 강화도로 옮겨버려요. 여기 강화도 촌도 나오죠. 바다로 가버려요. 몽골은 철저하게 사실은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서 초원에서 전투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짱 박혀서 1270년까지 이 강화도에서 말로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 무신 집권자들과 왕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강화도라는 이 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국토는요. 몽골의 여러 차례 침략 속에 정말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의 백성들은요. 나라에서 지켜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뭐를 하느냐? 항쟁을 펼쳐요. 김윤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처인구가 있는 그 처인성 그곳에서 처인성 전투라고 해서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는데 김윤후 승려예요, 승려. 그리고 충주에서는 막 노비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집권자들은 지금 다 강화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일반 백성, 승려, 노비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차별받던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특히 이 고려시대와 관련해서 몽골의 침략과 관련해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뭐예요? 불교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냐? 예, 이 몽골을 좀 막아내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예, 실제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목판으로 만든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목판에다가 다 새긴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 대장경의 내용을 다 여기다가 새겼어요. 81,258판이 현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라고 하는 이곳에 이 판을 다 껴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비록 이거의 시작은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 고려시대 하면 바로 자다가도 툭 치면 일어나야 되는 고려시대 첫 번째 출제 주제인 문화사 아이템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예, 이것도 그냥 같이 얘기해 버릴까요? 예,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사의 또 다른 아이템, 고려의 상감청자죠. 상감청자나 팔만대장경 나온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고려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 그렇게 지금 누구는 쳐들어온 거예요? 몽골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보세요. 1270년까지 강화도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고려는 몽골한테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개경 환도가 바로 1270년이고요. 이 1270년이 바로 이 무신 집권이 끝난 그 해가 되겠어요.